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시장을 뒤흔들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은 앞당기고 가구의 소득을 늘리면서 미래의 소비를 촉진시키거라는 기대감, 그거에 따라서 경기의 위축세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기대감이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된 겁니다. 자, 이 부양책 지금 의회에서 막판 진통이 있는데 이 2100조 원의 부양책이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거예요. 자,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 현지 시간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는 있지만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2021년 완전 고용이란 말에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벌써? 이러면 완전 나가리거든요.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한 완전 고용은 무엇일까요? 현재 월가에서는 이 완전 고용 기준을 4% 미만 실업률로 잡고 있습니다. 3% 실업률이 나오면 완전 고용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완전 고용이 왜 중요하고 재무장관의 발언은 왜 쇼킹한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완전 고용은요, 자산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조건이 있어요.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은 평균적인 2% 물가 상승률을 기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평균적인 물가 2% 상승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대략 1년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것뿐만 아니라 실업률 4% 미만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되어야 연준에서 긴축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이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될 때까지 제로금리도 유지하고 매월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요, 물가도 챙기고 실업률도 챙기겠다, 이것보다는요, 지금 물가는 일시적인 기저효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무시하고 실업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긴축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연준의 이 두 가지 목표는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시장이 호황을 불렀습니다. 자, 이거 쉽게 달성 못한다. 봐봐. 과거의 물가 지표 보면은 어쩌다 2% 달성하는 것도 힘든데 1년 평균적으로 2% 달성, 지금 같은 소비 위축 상황에서 될까? 게다가 실업률 봐봐라. 과거 금융위기 보면은 10% 넘었던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데 6년 가까이 소요가 됐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인 3%대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자, 유동성 파티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위기는요, 금융위기와 크게 달라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는요, 금융기관의 구제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 됐다는 거죠. 또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는 자산시장에서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장기간 약세를 떼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한 15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가 늘어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요, 이 자산시장이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2008년과 지금은요, 고용시장이 크게 다릅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는요,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고 전 세계 동반 경제 침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실업률이 크게 확대됐던 부분이고 고용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우는요,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임시직 해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졸자 실업률 비율이 대졸자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위기 이후에 실업률과 민간 소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던 거죠. 자, 어찌됐든 당장 내년에 완전 고용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투자자 입장에선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근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부양책에 따른 개인 소비 여력 확대로 보복적 소비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빠른 고용 지표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도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디서 힌트가 나왔냐?
호주에서 코로나19 상황 사태가 굉장히 진정이 빨리 이뤄진 호주에서 일자리가 90%가 반년 만에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이체방크의 피터 후퍼 경제 리서치 부문 대표는요,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채택된다면 올해 미국 총생산 증가율이 7, 8%로 치솟고요, 실업률은 4% 아래인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 불안 조짐이 확대되고 있어요. 정말로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월 달만 해도 벌써 유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자, 코로나19 상황의 종식과 더불어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원유마저도 그 급등세에 따라가는 분위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21%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자,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또한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거라는 시장의 전망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 자본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 지수도 90일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증권사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2% 넘으면 대피하라고 했거든요. 왜냐? 증시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영상 제작 이후에 좀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1.4%까지 올라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자,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뛰었습니다. 1.822%까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건데 2019년 5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을 잘 보시다 보면요, 정책금리 변화를 한 4, 6개월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10년 채권 수익률 변화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빠를 수 있다는 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로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정말 인류가 겪는 마지막 팬데믹이라면요, 예상보다 빨라질 긴축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상보다 빨라질 긴축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민간이 보유한 신용이 벌써 GDP 대비 211%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빨라질 긴축에 대응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줄인다는 부분이죠. 자,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규모 위기, 결국에는 저금리가 영원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에 투자했다가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본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됐다는 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아직도 2024년, 2025년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면서 많은 자산시장에 대출을 받아서 위험한 투자를 하신 분들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